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참 지나고 보면 어리석고 속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제 지나간 과거를 써보려 하네요. 35살 남편을 사별했고 애도 없이 그렇게 남편만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보다 못한 친정 엄마는 누구라도 만나라고 재혼을 추천하셨죠. 그때는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냥 이대로 나 역시 남편을 따라가고 싶다고만 생각할 때라 사실 엄마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정말 너무 사랑했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었거든요. 엄마 됐어, 무슨 재혼이야. 이 사람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나 다시는 결혼 안 해요. 엄마 생각은 안 할 거야? 밤마다 네가 그렇게 울면서 지내는데 엄마는 어떡하라는 거야. 그냥 누구라도 만나나 봐. 사람은 사람으로 잊혀지는 거래더라.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요. 내가 잘 추스릴게. 어떻게 추스려? 감정이 마음대로 돼? 하여튼 속상해서 원. 하필 과부 팔자를 왜 닮아가지고. 진짜 엄마는 너 잘못되면 못 살아. 알지?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 애도 없는데 다시 시작해도 되잖아. 엄마, 걱정 안 시킬게요. 엄마도 과부였기 때문에 본인 탓을 참 많이도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한테는 내색할 수 없었고 정말 꿋꿋한 척 많이 했네요. 그렇게 2년쯤 지났을까? 회사에 자주 거래를 하던 거래처 사장님을 알게 되었네요. 회사는 작아도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거래처 사장님이 그냥 좋아 보였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말이에요. 가끔씩 눈인사도 하고 그러다가 안부도 묻게 되었고 그냥 정말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은수씨, 뭐 시간 되면 밥이나 먹어요. 네? 저랑요? 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지도 오래됐는데 따로 밥 한 번을 먹은 적이 없네. 우리 회사 담당이기도 하니까 한번 밥이나 먹죠? 아, 네, 그래요. 와,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에이, 밥 먹는 게 뭐라고 거절을 해요. 그래도 밖에서 먹는 건 부담스럽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밥 약속 잡았으니 제가 풀코스로 맛있는 거 다 사드릴게요. 그날은 진짜 지갑 두고 맛있는 거 실컷 드실 생각으로 나오세요. 네, 저 진짜 눈치 안 보고 많이 먹을게요. 심플하게 밥이나 먹자는 말에 몇 번 만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참 동정심이 생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남편과는 동정으로 시작된 관계였어요. 저와는 달리 이혼 후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는 남편이 그때는 정말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처음 애가 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사실 대단하다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애 하나도 아니고 둘을 혼자 양육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존경심까지 들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두 번째 남편은 오히려 세게 말을 하더라고요. 애가 둘이 있는데 그게 걸린다면 지금이라도 끝내자. 아니, 괜찮아.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사실 남자 혼자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나 여러 가지로 당신 존경스러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해도 돼. 한번 갔다 온 사람들도 급이 있는 건데 솔직히 너랑 나랑은 급이 안 맞잖아. 아마 어머님도 반대 많이 하실 텐데 괜찮겠어? 사실 나 재혼은 다시 안 하려고 했었어. 그만큼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거든. 근데 이런 마음 변하게 해준 게 당신이잖아. 아이가 있으면 어때? 내가 정말 100점짜리 엄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엄마의 공백을 채워주고 싶어. 진심이야. 은수야, 진짜 고맙다. 애들 엄마 집 나가고 하루하루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도 네 도움 많이 받았어. 남편이 힘든 고비가 있었는데 그걸 못 참고 전 와이프는 집을 나갔다고 했고 그때 당시 딸들 나이가 4살, 5살이라고 했어요. 그 아이들을 떼놓고 나가 면접도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 인생을 사는 전 와이프를 참 원망하는 남편이었죠. 그래, 사연 얻는 사람 없듯이 우리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지만 정말 잘 살아보자. 그렇게 저희는 재혼을 약속했네요. 하지만 역시나 저희 엄마는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너 남의 애들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니? 진짜 힘든 일이야. 알아, 엄마. 근데 나 자신 있어.
내 배 아파 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 이혼하고 한 번도 엄마를 만난 적도 없대. 그런 애들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나 믿어주라. 응?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재혼하라고 해서 너 급하게 서두르는 거야? 아니면 그냥 조금 있다가 더 좋은 사람 나타나거든. 어? 그렇게 하자. 엄마, 나 진짜 이 사람 좋아한다니까? 진심으로 엄마도 내 곁에 누군가가 있기를 바랬잖아.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래, 누가 널 말리냐? 잘 살아.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알겠지? 겨우 엄마를 설득했고 저희는 간단히 가족끼리 식사 그리고 혼인신고를 마치게 되었어요. 전 아이를 낳아본 적 없었지만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네요. 처음엔 초보 엄마라 서툴기도 많이 서툴렀어요. 그러나 이들은 엄마 없이 컸다고 하기에 너무 순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이었어요. 새엄마, 우리 진짜 엄마는 왜 안 와요? 엄마가 많이 바쁘셔. 대신 우리 혜리가 보고 싶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오실 거야. 진짜요? 나 우리 엄마 보고 싶은데. 한참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가 없어서 그런지 아이들은 매사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엄마를 참 많이도 보고 싶어 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저런 속내를 비춰주는 것도 고마웠고 이 아이들의 빈자리를 내가 꼭 엄마로서 채워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새엄마가 꼭 만나게 해줄게. 그러니까 오늘 아침밥 잘 먹고 학교 갔다 오기다? 네, 알겠어요. 한 그릇 다 먹을게요. 아무래도 핏줄을 무시 못하듯 아이들은 저랑 잘 지내다가도 친엄마를 찾았어요. 그것이 밉다기보다는 정말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아들처럼 챙겼고 늘 도시락에 그리고 학교 픽업 또 체육대회에 참가라도 하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음날 몸에 알이 배길 지경이었어요.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물수건 얹어주고 하계라도 있으면 무슨 옷을 입혀서 우리 애들을 예쁘게 해줄까 하며 고민했네요. 대단하다 혜리 엄마. 우리는 친자식이라도 그렇게 못해. 아니 학교에서 혜리 엄마 유명하잖아. 열혈 엄마라고. 에이 친엄마 맞아요. 제가 가슴으로 낳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아 맞다 미안. 혜리가 워낙 엄마 없기로 학교에서 소문이 났었어서. 이제 엄마 없는 아이 아니니까 그런 말 마세요. 그리고 우리 딸 학교 일인데 당연히 몸 불살라서 해야죠. 그러니까 대단해. 우리가 보고 배운다니까? 우린 진짜로 나와도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 학교에서는 이미 제가 열혈 엄마로 유명했어요. 그 타이틀이 사실 나쁘지만은 않았네요. 우리 딸들 혹여나 엄마 없다고 기죽을까봐 더 당당하게 엄마 노릇을 많이 했었고 그간 엄마 없단 것이 소문이 나서인지 딸 친구들의 엄마들은 오히려 저를 대단하다고 했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늘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없었으면 진짜 애들이랑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너무 고맙다. 애들이 엄마 부재가 없으니까 내가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야, 뭐. 동근 씨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아이들 같아. 나도 물론 초보 엄마라서 실수도 많고 혹시라도 애들한테 상처 줄 때도 있겠지만 애들한테 위로받는 것도 많거든. 그리고 난 애들 새엄마라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진짜 잘할게. 그리고 애들도 당신을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이제는 내 말보다 당신 말을 더 잘 듣는다니까? 그렇게 행복했어요. 아이들을 낳아본 적은 없었지만 이런 게 모성애인가 싶을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했고 처음에 못마땅해 했던 친정엄마도 아이들을 정말 예뻐해 주셨죠. 사실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친정엄마와 아이들의 사이였으나 워낙 심성이 고운 친정엄마였기 때문에 금방 아이들을 손녀처럼 대해주셨어요. 딸이 그저 잘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호의였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정말 잘 알기에 고마웠네요. 우리 혜리랑 혜지 할머니가 용돈도 줘야지. 이렇게 할머니네 왔는데 말이야. 와 할머니 짱. 그럼 자 이걸로 언니랑 문방구 갈래요. 그래 혹시라도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할매한테 얘기해. 다 사줄 테니까. 할머니 부자예요? 그럼 혜지랑 혜리 이렇게 사줄 능력 되는 할미지?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할미한테 얘기해라. 응? 아싸 신난다.
이제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다 있네. 그래, 우리 혜지 뒤에 이렇게 다 있지. 엄마 고마워. 이렇게 우리 애들 예뻐해줘서. 뭐 네 딸이면 내 손녀들이 맞지, 안 그래? 애들도 계속 보니까 정도 가고 이제는 남의 새끼 안 같다. 그리고 애들이 널 따라주니 고맙기도 하고. 나도 이 나이에 손주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손주가 생기니까 좋기도 해. 무엇보다 너 이렇게 웃는 모습 보니까 내가 다 김서방한테 고마워. 엄마, 나 진짜 잘 살게. 우리 애들 내 배 아파 낳은 건 아니지만 진짜 내 딸들처럼 잘 키울 거고 김서방 내도주 잘할 거야. 그래서 화목하게 사는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 그래, 엄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 그저 행복한 거 그거 하나면 돼. 결혼하고 바로 남편을 사별한 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재혼 후 가슴으로 나온 아이들에게 뭘 먹고 싶냐고 묻는 것도, 그리고 애들이 서로 나 없으면 밥 안 먹겠다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남편이 보고도 정말 감사해했죠. 당신 없었으면 나 진짜 무너졌을 거야. 우리 애들 이렇게 웃는 거 몇 년 만인지 몰라. 내가 더 잘할게. 우리 더 행복하자. 나야말로 고마워. 사실 나도 무너질 뻔했지만 자기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잖아. 사실 자기 만나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애들 있는 게 더 행복해. 진심으로 애들한테 엄마 이상이고 싶어. 그 정도로 잘할 거고 헌신할 거야. 고맙다. 진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모자라지. 한참 엄마 손 필요할 때인데 네가 나 대신 다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미안해. 우리 애들 본다고 애도 안 낳고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냐. 그냥 다 고마워. 앞으로 더 잘할게, 은수야. 믿어줘. 명절 때는 다 같이 내 식구가 첫 가족 사진도 찍었는데 그날 첫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진짜 우리 엄마 같아요. 다른 애들 엄마보다 훨씬 예뻐요.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그 말 하나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주말이면 가족끼리 캠핑을 다니고 애들 생일마다 케이크를 구우며 풍선을 붙이고 애들 학교 행사 있을 때는 유별난 엄마 행사를 하며 다 참여했어요. 그런 저를 애들은 정말 잘 따르고 좋아했네요. 새엄마 이거 봐요.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와, 이건 공주님이 진짜 따로 없다. 이거 공주가 아니라 새엄마예요. 진짜? 고마워. 너무 잘 그렸다. 엄마가 제 눈에는 공주니까 이렇게 공주처럼 그린 거예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애들 마음속에 내가 엄마로 자리 잡고 있구나 싶은 게 목이 참 막힌 날들이 많았어요. 은수야,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우리 애들이 너한테 얼마나 정이 붙었는지 넌 모를 거야. 아니야, 나도 애들 보면서 힘 진짜 많이 얻어. 위로도 되고. 사실 완전한 가족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 그래,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될 거야. 남편은 몇 년을 그렇게 저에게 참 다정했네요. 물론 아이들이 저를 참 좋아하니 그렇게 행동하는 건 당연했죠. 하루는 제가 감기 몸살로 쓰러져 있었는데 애들이 손수건에 물을 묻혀 이마에 대주더라고요. 새엄마 아프면 안 돼요. 엄마 대신 우리가 아프고 싶다. 엄마 일어나요. 이 말에 눈물이 어찌나 흘렀는지 행복도 했지만 딸들과 지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은 참 쉽게도 변질되더라고요. 하루는 딸들이 이런 소리를 했죠. 오늘 엄마 오는 거 맞아요? 엄마? 무슨 엄마? 진짜 엄마요. 아빠가 말했어요. 엄마랑 밥 먹기로 했다고. 응? 아빠가 그랬어? 네. 우리 진짜 엄마가 우리 보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밥 먹기로 했다는데? 야, 너 새엄마한테 말하면 어떡해. 큰애가 작은애를 나무라더라고요. 순간 너무 심장이 떨리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친엄마를 볼 권리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행동들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고 며칠에 한 번꼴로 찾아와서 밥 먹고 데려가고 재우고 그런 일이 반복되었네요. 우연히 만나게 됐어. 애들 그리웠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맡겠어. 그래도 나한테는 얘기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당황스럽게 해? 말하면 당연히 기분 나빠하니까 말 못했지. 이해해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 애들 엄마니까 이해해야지. 애들이 그래도 엄마를 봐야 하니까. 근데 자기가 이런 거 알면서도 숨긴 게 더 화가 나. 미안해.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다. 근데 애들도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지. 딱히 지 엄마한테 막 정이 있다거나 하진 않을 거야. 한참 자기들 어릴 때 집 나간 거잖아.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에는 정말 섭섭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어머 혜리 엄마, 요새 애들 친엄마 만난다며. 우리 애들한테 들었어. 혜리가 그래도 친구들한테는 얘기하나 보더라고. 아, 그래요? 네, 뭐 그렇게 됐어요. 하긴 천륜을 어떻게 끊을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러다 말 거야. 애들이 사춘기고 그러면 원래 안 하던 짓도 한다잖아. 혜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 걸 우리도 아는데 혜리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마음 쓰여도 그냥 그러려니 해. 네, 그래야죠. 격려 감사해요. 속상했지만 전 늘 혼자 소파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아이들 방 청소를 했어요. 친엄마가 아니니까 내가 당연히 이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해를 하다 보니 호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전하시네요. 저 애들이랑 첫눈 보기로 해가지고 잠깐 들렀어요. 애들이 장갑이 없다고 해서 우리 집에 말이죠. 아, 그대로네. 우리 집이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습관이 돼서. 집 나간 남편의 전처는 아이들을 핑계로 집에 들락날락거리기 일쑤였어요. 혹여나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제가 쉽사리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은 더 아무렇지 않게 전처를 받아주더라고요. 은수야, 뭐 애들이잖아. 엄마 보고 싶을 수 있지. 괜찮지? 그래, 애들은 이해할 수 있지. 근데 당신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이번 주만 3번째야. 애들이 엄마를 그래도 그리워하잖아. 나도 보기 싫어. 근데 어떡하냐? 잠깐씩만 보여주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다고 애들이 친엄마랑 너랑 비교했을 때 널 더 따르지 친엄마를 따르겠어? 네가 한 게 있는데. 애들 그거 아니죠. 그냥 지금은 핏줄이라 땡기는 거야. 당신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게 더 화가 나. 내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애들이 그러면 밖에서 만나라고 하든지 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오라고 하니? 알겠어. 내가 알아듣게 잘 얘기할게. 너 이해심 많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해해줘. 쟤도 솔직히 마음 독하게 애들 다 버리고 나갔는데 얼마나 애들이 보고 싶으면 저러겠냐? 자기도 염치가 있는데 이러고 싶진 않을 거야. 순간 벙찌더라고요. 저를 이해하는 척하면서 결국엔 전부인을 두둔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하루는 이런 적도 있었네요. 잠깐 들어가서 애들 기다릴게요. 요즘은 날이 너무 추워서 제가 밖에서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혜리야, 혜지야, 엄마 기다리신다. 얼른 준비하고 나와. 어머, 근데 음식 냄새가 좋네요. 칼국수 하셨어요? 하긴 이이가 칼국수 좋아하기도 하죠. 저도 이 사람이랑 살 때 자주 해줬었는데. 여보, 생각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 버릇처럼 나도 모르게 실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한 말이에요. 그래도 말 조심해 주세요. 솔직히 제가 몇 번은 참았지만 지금 전 남편 재혼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이렇게 현부인도 있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애들 핑계로 전 남편 집에 들락날락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조심 좀 해주세요. 어머 참나, 무서워서 누가 오겠나. 저도 애들 밖에서 만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딸들이 제가 그렇게 데리러 오길 바라는데 그럼 어쩌나요? 하긴 애를 낳아 봤어야 이 모성애를 알지.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새엄마 왜 그래요? 혜지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지금 화내는 거예요? 둘째 딸아이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새엄마 너희들한테도 이렇게 화 잘 내니? 참나, 엄마가 못나서 그런가 보다. 엄마는 그래도 네 아빠랑 사는 사람이니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래야 너희들한테도 잘해주지. 근데 새엄마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봐. 됐다, 얼른 나가자. 엄마 이제 밖에서 기다릴게. 아이들이 친엄마 말에 아이들의 눈빛은 저를 달리 보는 눈빛이었고 곧 그 눈빛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혜리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됐어요. 저희 갔다 올게요. 혜지야, 가자. 거봐요. 이게 핏줄은 다르다니까. 당신이 아무리 우리 애들한테 공들여봤자 핏줄을 어떻게 이겨?
참나. 이 말을 하고 나가는 모녀 셋이었어요. 그날은 먹지도 못하는 술을 참 많이도 마셨고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어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 방 청소를 하는데 큰아이 책상 옆에 나무 액자로 된 사진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남편 전처 애들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고 이걸 뽑아서 액자에 맞춰서 놨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고 마침 남편이 들어왔어요. 당신 왜 울어? 이 사진 뭐야? 당신 애들 엄마랑 사진 찍었어? 애들만 엄마를 만나는 게 아니라 당신까지 같이 합세해서 만나는 거였구나. 대체 내가 뭐야? 아, 이 사진 그냥 둘째가 너무 원해서 찍었던 거야.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애 부탁을 거절해? 어떻게 그러냐? 솔직히 이혼한 것도 애들한테는 미안한데 그런 권리 뺏으면 안 되잖아. 권리? 그럼 나랑 왜 결혼했는데? 그렇게 권리 지켜주고 싶으면 이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집 나가서 이걸 그렇게 할 땐 언제고 이제는 받아들여줘? 은수야, 너 진짜 예민한 것 같아. 애들이 아직은 엄마를 그리워할 때잖아. 좀 네가 이해해줘라. 솔직히 당신은 애 낳아본 적 없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게 부모 자식과는 진짜 천륜이야. 믿었던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오히려 마음속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럼에도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했고 나 혼자만 감정을 추스리면 되니까 억지로 이 마음을 붙들었어요. 하지만 붙들고 있던 이 마음을 자꾸만 놔주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청소 중이었는데 현관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렸고 딱 보니 또 전처가 들렀더라고요. 나 애들한테 케이크 좀 사다 주려고요. 이건 내가 예전에 애들 어릴 때 매번 사다 주던 거라 오랜만에 사주고 싶었어요. 그쵸 여보? 여보도 기억나지? 또 여보? 참 허탈했고 그때는 남편도 있던 터라 제가 청소기를 끄고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오히려 아무렇지 않아 보였죠. 당신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은수야, 또 왜 그래? 지금 저 여자가 당신한테 거실 한 복판에서 여보라고 불러도 가만히 있고 지금 내가 이 꼴을 다 봐야 하냐고.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을 생각 후에 던진 말이 겨우 회피성 멘트를 한번 던지더라고요. 당신 또 왜 그래 예민하게? 예민한 거야? 애들이 아직 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 근데 나도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애들 문제라서 내가 결단을 잘 못 내리겠어. 당신은 그럼 아무 결정도 못 내리겠다는 거지? 이 집에 사는 여자가 저 여자니? 나는 그냥 둘 다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전처와 제가 둘 다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는 남편의 말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 했어요. 헌신했다고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주려고 했고 희생했는데 집 나간 전처와 동일선상에 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에 전처는 씩 미소를 지었어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며칠이 지났고 남편은 제게 통보하더라고요. 은수야, 왜? 우리 그냥 좀 정리하자.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올게 왔다 싶었죠. 무슨 말이야. 제대로 얘기해. 애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해. 엄마랑도 지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핏줄 어쩔 수 있냐. 네가 애를 안 낳아봐서 그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건. 애들을 위해서라도 떠나주라.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그동안 애들에게 갈아넣은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아이들도 옆에 있었는데 오히려 거들었네요. 새엄마, 죄송해요. 친엄마랑 살고 싶어요. 혜리야, 정말이니? 그럼 난 그동안 뭐였어? 그냥 아빠랑 사는 사람. 근데 이제 친엄마가 왔으니까 친엄마랑 살래요. 혜지도 마찬가지야? 나도 새엄마보다는 친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미안해 새엄마. 거봐라, 애들도 이렇게 원하잖아. 네가 모르는 핏줄이라는 게 이런 거야. 정말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새엄마만 이 집에서 나가면 우리 가족끼리 잘 살 수 있다고 했어. 새엄마 미안해요.
근데 나 친엄마랑 살고 싶어요. 미안하다. 애들이란 하나 너한테는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지만 이런 게 핏줄이라고 생각해. 그래, 핏줄 좋다 참. 내가 어떻게 그걸 이기겠어. 그럼 앞으로도 당신 핏줄이랑만 살아. 나는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내 시간, 내 정성, 내 사랑까지 다 줬거든. 그래서 후회 없이 깨끗하게 끝내줄게. 그때 남편이 움찔하더라고요. 은수야,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말은. 됐어, 결정했잖아. 정리 잘해줄게. 난 당신만큼 우유부단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걸 정리했어요. 집, 차 등 아이들과 남편에 관한 모든 걸 말이에요. 오히려 남편을 정리하기는 쉬웠지만 어려서부터 내 손길로 키운 아이들을 정리하는 건 사실 살점을 도려내는 것과 같았어요. 친엄마가 나타나기 전까지 정말 잘 지냈었고 저에게 상처도 많이 줬지만 이러나 저러나 해도 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저보다 친엄마와 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었기에 제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때를 계기로 저 역시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너 괜찮냐? 네 걱정 때문에 엄마가 잠이 안 와. 어? 엄마, 나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네가 어떻게 괜찮겠어? 엄마도 네 마음 다 알아. 그래도 조금만 힘들어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건 예나 지금이나 역시 친정엄마였네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고 한참 뒤 애들 학교에서는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네요. 그래도 하던 일이니 조용히 참석만 하려 했는데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이 나란히 등장했고 딱 보아하니 남편 전처 그리고 애들이 있었어요. 아주 그림 같더라고요. 전 남편과 가족들이 등장하자 제 주변 엄마들도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참나, 결국엔 저렇게 됐나 보네. 혜리 엄마, 아니지. 혜리 새엄마가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식구들이 하나같이 뻔뻔해? 어디 잘 사나 봐야지. 애들도 지 부모들이랑 똑같아. 그러게나 말이야. 혜리 새엄마 그래도 잘됐지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 지금 뭐 세지시켜가서 늦둥이 하나 낳고 자기 자식한테 헌신하는 게 낫지 않겠어? 오히려 잘된 일이야. 저 가족들이 지들 복을 찬 거지. 참나 너무한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의 전처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보세요. 여기가 가족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혜리 엄마는 엄연히 저 하나라고요. 그리고 저 여자는 애들도 이제 없는 마당에 여기를 왜 와가지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당신 우리 남편한테 미련 있어? 아 여보 그만해. 무슨 미련. 그냥 애들 학교에서 하던 게 있으니까 정리하러 온 거겠지. 그만해. 당신 이러니까 저 여자가 당신 한번 보러 오려고 지금 저렇게 학교에 찾아온 거 아니야. 참나 아주 웃기네. 남편의 전처는 뭔가 걸리는 게 있는 사람처럼 애써 당당한 척했지만 그동안 제가 애들에게 어떤 새엄마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았기에 다들 수군대더라고요. 참, 내 가족도 몰라주던 나의 마음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줘서 뜻깊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데 웃음이 나오고 지금 이 타이밍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딱 타이밍이 맞아떨어지게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죠. 은수씨, 이번에 후원 계약 갱신 감사해요. 아이들이 은수씨 덕분에 좋은 교육 받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일 하는 거고 저 역시 남에게 베풀며 살고 싶었어요. 은수씨 덕분에 진짜 힘든 친구들이 많이 위로가 되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온 건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바로 전 남편이 듣고 있었어요. 은수야, 후원이라니? 아, 모르셨구나. 아이들 학비 후원자예요. 은수씨가 꾸준히 해오고 있었고 작년부터는 장학금 명목으로도 학교에도 매달 지원해 주셨는데 그 순간 남편 얼굴 색이 바뀌었어요. 옆에 있던 전처마저도 움찔하더라고요. 아, 드릴 말씀은요. 앞으로는 지원 끊으려고요. 여기 해제 해리만 말이죠. 제가 핏줄도 아닌데 괜히 나섰거든요. 부모들이 알아서 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후원자 목록에서 해지양과 혜리양 이름은 빼도록 하죠.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후원이라니. 그리고 네가 후원할 돈이 어디 있다는 거야. 내가 너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라뇨. 우리 이제 깨끗이 끝난 사이고 다시는 안 볼 사이인데 예의 좀 지켜주시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내 가족 행복해 보이는데 저 같은 불청객한테 말 걸 시간에 당신 와이프 기분이나 달래주세요. 하 참나. 당신 말 다 했어? 전 남편의 와이프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눈이 동그래졌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만 키우고 살았던 제가 남들 후원까지 하고 있다는 재래과였다는 것이 밝혀지자 둘 다 표정이 가관이었고 잘 오랜만에 보던 딸들 또한 표정이 얼음장이 되었네요. 얼마나 통쾌하든지 속이 시원했어요. 그 와중에 큰딸은 저에게 인사라도 하겠다며 다가왔지만 큰딸과 작은딸을 모른 척하고 뒤돌아왔어요. 너희 어디 가니? 니네 엄마 나인데. 아 잠깐만 새엄마한테 인사를 해야지. 네 엄마가 여기 있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시끄러워. 당신이 무슨 애들 엄마라고. 뭐?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제가 뒤돌아가면서도 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웃기던지 참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본 것 같았죠. 저 여자가 뭐 후원이라도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달리 보여? 당신 그 여자 말고 날 선택한 거 잊지 마. 아 그만 좀 해. 무슨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라도 좀 해보려는 거지. 전 남편과 전 처는 그렇게 투닥투닥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염치도 없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은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닥쳐, 연락하지 마. 이 번호 내일부터 해지될 거고 앞으로는 볼 일도 없을 거니까. 난 이제 가족 아닌 사람한테는 시간 안 써.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한 사실은 남편이랑 결혼 전이었어요. 우리 회사 이제 일반 사원들도 지분 투자 받는다고 하더라. 자기도 한번 해봐. 에이, 저는 그런 거는 워낙 감이 없어서. 그래도 대표가 자기 동기잖아. 선임의 말에 혹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인생 처음으로 투자라는 걸 해봤네요. 괜히 투자를 해서 처음엔 손실도 많았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투자해서. 나 혼자 할 걸 그랬다. 괜찮아요. 뭐 선배 감인데 나중에 좋은 일 있겠죠. 그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게 작년에 갑자기 대박을 쳤죠. 어렵게 자란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매월 월급날만 기다리고 살았던 저였기 때문에 이런 소식은 정말 꿈만 같았고 믿기지가 않는 소식이었어요. M&A 되면서 지분이 정리가 되었고 계좌에 정말 제가 난생 처음 보던 수억 원이 꽂히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 사실은 굳이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돈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남편한테 손 벌리지 않고 애들을 교육시키기도 했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후원도 하였어요. 남편은 그때 당시 사업도 휘청하고 위태위태했던 때라 애들을 건사할 생각도 못할 때였기 때문에 우리 애들 내 힘으로 모든 걸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친엄마는 아니지만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을 해달라는 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주었네요. 내 돈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이들에게 당연히 써야 할 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그리고 그럴 가치도 없어졌다는 걸 알았고요. 이 모든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자 남편은 정말 제가 알았던 사람이 맞나 싶게 딴 사람이 되었네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은수 너랑 헤어지고 나니까 정말 하나도 안 행복하다. 애들도 너 보고 싶대. 그러니까 마음 좀 돌려주라. 갑자기 수억 부자라고 하니까 그래? 왜? 전 와이프한테 상처 못 주겠다면서. 그러니까 그냥 전 와이프랑 다시 살아. 내가 어떻게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때는 애들이 그냥 엄마를 찾으니까 나 역시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알잖아. 아니 모르겠어. 당신은 내 남편이었던 적이 있었어? 난 솔직히 당신 애들 키우고 당신 내조하면서 너무 열정을 다해 쏟아부었더니 후회도 미련도 없어. 오히려 후원해. 그러니까 나 찾지 마. 애들도 그렇게 친엄마 노래 불렀으니 친엄마랑 잘해보라고 해. 애들이 사춘기였잖아. 이해해주면 안 될까? 둘째가 너만 찾아 밤마다. 왜 친엄마가 옆에 있는데 나를 찾을까? 이해가 안 돼. 애들도 알 건 알아야지.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말이야. 당신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잖아. 우리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안 불쌍해. 난 내가 그냥 불쌍해. 왜 이렇게 헌신했나 싶고 애들한테 뭘 바래서 그랬을까 싶어.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안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혼한 마당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줘.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전 직장 동료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거래처 대표였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아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쪽박 찼대. 아니 전처가 엄청난 빚쟁이였대더라. 그래서 애들 찾고 전 남편 찾아온 거야. 겉도 모르고 애들 위한답시고 전처랑 재결합하고 그랬으니 어쩌겠어? 회사도 위태위태했었는데 전 와이프가 흥청망청 생활비 쓰고 본인 빚 갚아대고 또 애들은 얼마나 방치했는지 말도 못하더래. 그래요? 참 웃기네요. 은수 씨는 이혼 잘한 거야 정말. 그러게요. 참 놀랍네요. 게다가 애들한테 잘하면 뭐 이해라도 하겠는데 매일 애들은 라면 먹고 주말에는 그렇게 어딜 싸돌아다니는지 연락 두절해. 하여튼 개차반이란다. 근데 어쩌겠어. 애들 엄마고 이제 달리 방도가 없는데 벌 받은 거지. 너 같은 여자를 놓치다니. 참나. 남편의 전처는 모든 걸 숨기고 남편에게 다시 접근을 한 것이었네요. 너 그럼 내가 준 생활비로 여태까지 애들한테 한 푼도 안 쓰고 네 빚 갚았다는 거야? 카드 돌려막느라 힘든데 그럼 어떡해? 어쩔 수 없었어. 이해해줘. 이해? 네가 그러고도 애들 친엄마야? 나는 너 때문에 은수까지 나가라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래? 뻔히 내 사정 알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쳐? 아니 당신도 애들이랑 이렇게 넷이 사니까 좋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그래? 그건 네가 정말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지. 이렇게 빚쟁이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너 나 돈 없다고 집 나갔잖아. 근데 이제 사업 좀 커지려고 하니까 돌아온 거 아니야?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아니었냐고. 애들 핑계 좀 그만 대. 맞아. 뭘 내가 키웠어야 정이 있지. 당신도 알잖아. 나 이기적인 사람인 거. 난 그래도 당신이 다 알고 받아준 줄 알았는데? 그냥 빚은 당신이 도의적 책임으로 갚아준다고 생각해. 그래도 애들한테 친엄마가 있잖아. 뭐? 너 진짜 뻔뻔하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가 널 왜 받아줘야 해?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나도 당신 사업 좀 잘 된다고 해서 들어온 건데 그게 아니라면 아쉬울 거 없어. 생활비를 많이 주기라나 아니면 나한테 선물을 잘해주기라나. 여전히 시궁창처럼 사는 거 그대로더라. 당신이 나가라고 하면 나야말로 땡큐다 이거야. 애들은 무슨 죄니? 이 집에 태어난 게 죄지. 그리고 쟤네 비위 맞추는 것도 힘들었어. 무슨 애들이 원하는 것도 많고 해달라는 것도 많은지. 당신 딸들이니까 알아서 해. 진짜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뭘 어쩔 건데? 하여튼 당신 예전이나 지금이나 답답한 거는 매한가지라니까. 좀 변한 줄 알았는데 그대로고. 애들도 머리통이 커서 얼마나 말대꾸라는지 나도 당신이 나가라고 하면 땡큐야.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날 찾지 마. 그렇게 전 남편은 전 와이프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속아서 재결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죠. 둘째 본인 친엄마만을 생각했던 아이들은 또다시 엄마를 잃게 되었네요. 일이 이렇게 되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에게 애원했던 이유도 본인이 망해서 그런 것이었더라고요. 다시 뒤돌아보지 마 이거사. 엄마 진짜 속상하니까. 응 엄마. 나 이제 정말 많은 걸 깨달았고 이제 날 위해서만 살 거야. 나 정말 힘들었을 때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나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알겠거든. 그래 너무 다행이다. 우리 딸 힘들어하면 어쩌나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강해서 다행이야. 친정엄마는 제 이혼에 많은 눈물을 흘리셨기에 저에게 늘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런 엄마를 위해서라도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그 마음도 잠시 남편은 제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뻔질나게 찾아오기 시작했죠. 또 왜 왔니? 나 결국 끝냈어. 전처랑 애들 방치하고 매일이 돈돈하는 거. 진짜 못 살겠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애들도 너 많이 기다려. 새엄마 보고 싶다고. 애들을 위해서. 어? 애들 핑계 대지 마. 결국 그때 당신은 전철을 선택한 거지. 내가 참 몰랐어. 끼리끼리 만났던 건데. 그 여자 나무랄 게 없어. 당신도 그 여자랑 별반 다를 게 없거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핏줄 참 무섭긴 하지. 당신 딸들도 어쩜 당신이랑 닮았는지. 내가 아무리 좋은 색으로 덮으려 해도 덮어지지 않는 거 보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가족 핏줄끼리 잘 살아보셔. 괜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미안해 정말. 내가 너한테 상처만 줬어. 그래. 미안한 마음 가지고 평생 살아. 그냥 나한테 돌아오라 어쩌라 하지 말고. 그 마음까지 내가 뭐 어떻게 할 순 없으니. 정말 어떻게 안 될까? 나 진짜 변할 거고 은순이가 하라는 거 다 할게. 나한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절실히 깨달았어. 그래? 근데 사람은 안 변하더라. 변하면 죽는데. 그게 인간이래.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그런 채로 살아. 안 믿으니까.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본인이 통하지 않자 애들까지 보냈더라고요. 새엄마 죄송해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혜리야, 너 이제 어린애 아니잖아. 사리 분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러니? 그리고 엄마라고 하지 마. 네 엄마 있잖아. 아니요, 제가 몰랐어요. 새엄마가 저희를 이렇게 진심으로 아껴주는데 괜히 친엄마랍시고 너무 어리석었어. 그래, 그런 마음까지는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혜리야, 그때의 네 선택 책임을 져야지. 아줌마는 이제 더 이상 너랑 혜지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미련도 없어. 엄마 어떻게 그래요. 우리 진짜 좋았는데. 그 좋은 시간 너희랑 아빠가 무너뜨렸잖아. 이제 와서 소용없어 혜리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찾아오지 마. 엄마, 혜지가 엄마만 찾아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전 그래도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큰딸아이의 말에 저희 엄마가 뒤에서 쫓아 나오시더라고요. 니네 아빠한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치사하게 니네 보내서 애 마음 돌릴 생각 말라고. 니네도 나이가 이제 중학생이면 어느 정도 알 건 알지 않니? 내 딸 그렇게는 이제 못 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 할머니 죄송해요. 그래도 엄마잖아요. 엄마 같은 소리. 얼어 죽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썩 꺼져. 내 입에서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어쩜 애들이 이렇게 영악해? 지 친엄마 찾을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일같이 우리 딸 원망을 하더니만 네 친엄마 또 도망가니까 이제서야 찾냐? 고양 것들. 엄마 그만해. 엄마가 힘 뺄 필요도 없어요. 혜리야, 다신 찾아오지 마. 그래도 이 정도만 하는 거야. 너 그때 알 거 다 아는 나이였잖아. 그래 친엄마랑 살 수 있는 거 고민됐겠지. 근데 네가 나를 정말 엄마로 생각했다면 네 친엄마 치마폭에 휩싸여서 그럴 게 아니라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예의를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됐어. 더 이상 말 안 할게. 너희한테 돌아가는 일 없을 거다. 그냥 잘 지내고 네 아빠랑 네 친엄마 뭐 이혼하네 마네 하지만 그래도 네 엄마 아빠니까 참고 살아. 핏줄이잖니? 엄마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몇 년을 가족같이 살았는데. 몇 년을 가족같이 산 나한테 너희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 나 정말 많이 울었다? 아마 내가 운 거는 알았지. 그래도 모른 척 했었고. 그래, 어려서 그랬다 쳐.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야. 아빠랑 우리가 진짜 잘할게요. 네? 아니, 이제 그럴 일은 없어. 가족의 신뢰가 무너졌고 내가 돈이 없었다면 넌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그 핏줄이 어디 가겠니? 네 엄마 믿겠지만 너희 꼭 너희 엄마 닮았어. 그럼 돌아가라. 저와 엄마의 말에 딸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었네요.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상처를 너무 받았기에 사실 미안한 마음보다는 후련한 마음이 컸어요. 애들을 위해 떠나달라 했던 남편에게 정말 큰 참교육을 했다고 생각했네요. 전 그리고 모든 걸 잊고 미국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학창시절 친구도 있던 터라 머리도 많이 식혔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업 투자를 공부하고 여러 군데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안목이 좋아서인지 운이 좋아서인지 몰라도 하는 족족 성과를 내고 있죠. 최근에는 투자 강의까지 하게 되었는데 참 인생이 재밌다고 생각되는 요즘이에요. 희노애락이 없는 삶이 있을까요? 딱 지금처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이네요.
제 마지막 기억이 좋았던 일들만 떠올리는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쳐볼게요. 여러분들의 삶도 늘 기쁜 나날들도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